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섬에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이 한 문장이 지금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방어 조치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건 사실상 최전선 전진 배치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한국인에게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닌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반응까지 낱낱이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발표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이에요. 2031년 3월 이전까지 요나군이 섬에 방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요나군이 섬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에요.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섬이거든요. 근데 이 섬이 대만과의 거리가 불과 11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직선 거리가 약 140km니까 그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대만 코앞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건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일정이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우선 내년 3월 이전까지 전자전 부대를 먼저 창설합니다. 전자전 부대가 뭐냐면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하는 부대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눈과 귀를 먼저 멀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싸우기 전에 상대가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겁니다. 배치될 장비는 삼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에요.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본의 핵심 방공 시스템인데요. 이 장비가 요나군이 섬에 들어온다는 건 대만 해협 주변 공역을 실질적인 방어권 안에 넣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적인 억지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야후 재팬 뉴스 댓글을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좋아요를 23,000개 받은 최상위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제 일본도 최전선 국가가 되는 건가? 그리고 18,000개 좋아요를 받은 두 번째 댓글은요. 중국과의 전쟁 준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단순한 방어 강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로도 반응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키나와 주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구조가 된다. 는 댓글도 수천 개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섬 주민들은 표적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 발표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일본 시민들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발표가 나왔을까요? 타이밍이 의미 없지 않거든요. 최근 들어 중국 해군의 대만 해협 인근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섬에 장비를 올려놓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배치가 순수하게 일본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나군이 섬의 지리적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섬은 대만 해협 입구와 중국 해군의 주요 이동 경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이 섬을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고정된 항공모함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전자전과 방공망이 이 섬에 구축되면 주변 공역과 해역 전체에 대한 감시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군함과 항공기가 대만 해협 방향으로 이동할 때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교란하고 요격까지 가능한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전진 기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갑자기 나온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거예요. 2016년에 자위대 감시부대를 요나군이 섬에 처음 배치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꽤 있었어요. 그 이후로 레이더 감시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왔고 이번에 전자전 부대와 미사일 방어망을 추가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해요. 이건 갑작스러운 대응이 아니라 10년 넘게 설계된 장기 전략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서도서 방위라는 이름의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남서쪽 섬들을 방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그 전략의 핵심 축이 바로 요나군이 섬이고 지금 그 전략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반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 꽤 강한 표현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발언 이후에 일본 내부 여론이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는 거예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 중국이 항의하면 할수록 일본이 더 서둘러야 한다는 증거다. 라는 반응이 수천 개 달릴 정도였거든요. 중국의 반발이 역설적으로 일본 내 안보 강화 지지 여론을 더 키워버린 셈입니다. 이런 패턴 어디서 많이 봤지 않으세요?
강하게 항의할수록 상대방이 더 밀어붙이는 구조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나군이 섬의 전진 방어선이 구축된 상태라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자연스럽게 한반도 주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자동으로 최전선이 되고 그 파장은 한반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체계 연동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현실화 속도가 이 배치를 계기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 커뮤니티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한국도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이 오겠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동북아, 긴장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신호 같다. 는 반응도 많았어요. 그리고 경제보다 안보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는 냉정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날카로운 말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본의 이 움직임이 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긴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댓글에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 내부 분위기를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사실 일본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억지력이 없으면 분쟁을 막을 수 없다. 힘을 보여줘야 진짜 평화가 이주된다. 명확하고 단순한 논리예요.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군사화가 오히려 지역 긴장을 높이고 결국 주민들만 위험에 처하게 된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특히 요나군이 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생존 문제입니다. 다음 달 주민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016년 자위대 감시부대가 처음 들어올 때도 섬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상당히 격렬했거든요. 일부 주민은 자위대 덕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주민은 우리가 표적이 됐다고 말해요.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강한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거니까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 구조는 오키나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키나와는 오래전부터 미군 기지 문제로 본토와 갈등을 겪어왔잖아요. 일본 방위 전략의 핵심 지역이 되면서 군사와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곳이에요. 요나군이 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도쿄가 누리고 위험 부담은 현지. 주민이 진다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후 재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댓글이 많았어요. 왜 항상 오키나와만 희생해야 하냐? 본토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방어 강화를 찬성하면서 정작 위험은 섬 주민이 진다. 이런 댓글들이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섬 하나에 미사일을 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전후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수 방위 원칙, 즉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는 원칙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일본은 2022년에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고 방위비도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안보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쌓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미일 삼각 협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그 반대편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당기려 하고 있어요.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는 이 구도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좁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동북아 군사균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전쟁은 없지만 준비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의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갈 조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일본의 이 전진 배치가 실제로 억지력으로 작동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긴장을 더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것 같으세요? 두 번째로 한국은 이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에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시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북아 정세 변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